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처직 아토피 센터장으로 있는 홍수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처직 아토피 센터는 아마도 서울 아산병원에 소아병원이 생기면서 그때 이 빌딩이 처음 지어질 때입니다. 이 빌딩이 처음 지어질 때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외래에서 원스톱으로 진료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검사실을 성인에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치료란 것이 약만 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제 교육, 특히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강했기 때문에 약사가 나와서 직접 그런 스테로이드 연구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들 환경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애들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알레르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 직접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저희들이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비교적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센터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검사가 성인 검사실에 되게 같이 붙어서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검사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 참여를 최대한 요구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아의 시각으로 전문가 시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충실되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의사가 진료에 명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알레르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먹거리 교육을 직접 영양사가 나와서 이런 제한식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들을 정상적으로 잘 발달시킬 수 있나라는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우리 약사가 직접 나와서 약의 강도와 약의 정도, 약을 써야 되는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문 간호사가 피부 관리,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호자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와닿는 그런 교육과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답변하기 힘들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요? 보호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의사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앞으로 어느 의사든지 아토피 부염을 연구하는 의사는 지금 치료도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생기기 전에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분야에서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토피 피부염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내지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인자들, 아까 말했듯이 가족력,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일 거예요. 환경은 아까 말했듯이 대기오염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항생제 자주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거든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줄이면 아토피 피부염이 줄어들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생활상에서 그런 조건들을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회피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가 어느 시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 물론 60대 되신 분이 아토피 피부염 생긴 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나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애들한테서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의학적으로 크리티컬 피리오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출생 후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길게 해도 한 3세 이전에.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이런 위험인자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이 줄어들 건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지만 이 소위 말해서 프로바이오틱스란 거를 요즘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한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아토피 피부염 왜 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외국 논문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출생한 아기를 봤더니 2살, 4살 일 때 아토피 피부염이 줄더라 라고 얘기하면 한 반 정도 준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체질 자체를 다 바꾸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이 줄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물론 0%는 제일 좋은데 그런 치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운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거고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다 막지 못하니 결국은 일부는 살아남아 있는 아토피 피부로 나온 그런 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도 아까 그랬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태어난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1세 때 비타민 D 농도는 영향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그 얘기는 출생 이후에보다는 출생 이전이나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대열, 아기를 출산할 당시에 어떤 혈액 이런 데서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막을 수 있다면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먹거리 개선을 해주고 비타민 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고 이랬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모아가야지 찬스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약 하나 먹어서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료가 점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 병이 안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런 병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병, 사회 현상, 우리나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생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모습 자체에서 다양한 원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당장 원시세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런 걸 따져보면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건 하나만 찝으라고 딱 그러면요. 제 입장에서는 피부 관리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무슨 약을 바른다, 필요할 때 발라야 됩니다. 악화가 됐을 때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부 관리예요. 아까 그랬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피부를 가진 애들이고 어떤 특정한 어떤 병태생리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그 과정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인될 만한 물질이나 노출이나 자극이나 스트레스나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우리가 다듬어 준다면 그게 좋아질 수가 있는 여건인 거죠. 자,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한 번에 다 못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결국은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피부를 갖다가 살기 좋게 아니면 이 피부가 견디기 좋게 잘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 관리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피부를 갖다가 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목욕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게 되면 아까 땀이나 세균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다 없어지진 않지만 상당히 떨어져 나가요. 맹물로도. 그래서 그런 자극이 없는 맹물 가지고 이런 샤워보다는 목욕을 통해서 충분한 관리를 해주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그런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애들은 피부 특성이 그래요. 건조하면 또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이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약간의 피부 능력들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정상적인 애들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질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자라요. 능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잘 보존해 주면 되거든. 그게 보습제를 쓰는 거예요. 좋은 보습제를 우리가 충분히 발라줘.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2번, 많게는 5번 충분히 발라줘서 피부를 잘 유지를 해주면 그게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하나만 꼽으려면 지금 피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 뭐든지 그렇죠. 어떤 목표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되게 실망스럽죠. 아토피 병변이 가지고 병변이 생겼을 때 그 병변이 이 정도에는 이 정도 약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게 물러설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안 바르고 싶은 거죠. 스테로이드라면 더더구나 안 바르고 싶은 거죠. 우리 애가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발라요? 그렇게 하고 엄마들 오셔서 우시는 분 많아요. 아마도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병일 거예요. 감기도 그때까지는 잘 안 들거든요. 한 3개월 되면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병원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제일 좋은 병원 와요. 아무리 가벼워도. 그러니까 막 한 병원, 2병원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런 엄마들 입장에서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쓰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엄마도 화가 이만큼 났을 때 아빠가 조금만 해준다 그랬을 때 안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탁 해주고 살짝 끌어내리고 탁 해주고 살짝 끌어내리고 이런 전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스테로이드를 써서 끌어내리고 빨리 낮추고 그 다음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피부 관리가 들어가주면 상당히 부작용 없이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스테로이드 포비아를 갖다가 엄마 아빠들이 좀 없애고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적극성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이게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근데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양으로 같이 발전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러면서도 또 의사들이 이렇게 보호자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의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시면 그 사이 갭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좋고 우리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전에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고 환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